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2호 제5면 기사입니다. 광명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자책 개정 발간.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가 시민 눈높이에 맞춘 복지 정보 안내서를 새롭게 선보였다. 시는 지난 20일 생애 전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광명 시민에게 힘이 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전자책을 개정 발간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다양한 복지 제도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도별로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가 달라 시민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자체 전자책을 제작해 시누리집 gm.co.kr에 게시하고 있다. 이번 전자책은 연령대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 혜택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전연령 아동, 청소년, 대학생, 청년, 혼인, 임신, 출산, 보육, 여성, 중장년, 노인, 장애인, 보훈, 의료, 건강, 주거, 일자리, 취업, 자영업, 안전, 돌봄, 법률, 금융, 1인 가구, 문화, 교육 등으로 구분해 안내하고 있다. 특히 광명시만의 특화복지로 광명희망나기 생계의료비 지원, 주거복지센터 및 안전주택 운영, 평생학습 지원금,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청년동 및 청춘곳 간 광명행복일자리사업, 인생플러스 센터, 아이조아 붕붕타 아이조아 첫돌 지원, 치매안심센터,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1인 가구 황금도시락 사업 등 총 77개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최미현 복지정책과장은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한 순간 복지 정보가 시민 곁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시민이 소외 없이 차별 없이 배려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보건소 여름방학 맞아 구강보건 프로그램 성료. 광주시 보건소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지역 내 초, 중, 고등학생과 학부모,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강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하는 반짝반짝 치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치아 건강 이어드림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총 25개 기관 675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구강보건교육, 구강 내 세균 현미경 관찰, 구강질환 예방 서비스,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올바른 양치법 실습, 치실 사용법 시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올바른 치아 관리 방법을 익혔다. 특히 반짝반짝 치아 교실은 꾸준한 참여 수요와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여름방학뿐 아니라 겨울방학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과 가족이 방학 기간에도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해 구강질환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치아 건강 이어드림은 기존의 보건소 방문형 프로그램에서 올해부터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로 구강건강 전문 요원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건소 방문이 어려웠던 지역아동센터 15개 기관 374명의 아동이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에 대해 조정호 광주시 보건소장은 치아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스스로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건강도시 광주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택시 승강장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광주시의회는 지난 8월 20일 관내 택시 승강장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영, 이은채, 황소재, 오현주, 최서윤, 노영준 의원을 비롯해 개인 택시조합과 교통시설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광주시에는 총 23개의 택시 승강장이 설치돼 있으나 수요에 비해 택시 승강장이 부족해 택시 운행과 이용객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 승강장 추가 설치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의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경기 광주역과 곤지암역 일대 승강장은 안전지대나 택시 베이의 위치가 불편하게 설치돼 있어 이용객과 운전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수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돼 온 참조은병원 앞 택시 승강장 설치 필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구시청 부근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구간으로 승강장 포기 협소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도 논의됐다. 이 밖에도 태전동 성원아파트 소공원 인근 승차장의 노후화 문제와 화장실 설치 요구 등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편 사항이 다수 제안됐다. 이에 대해 시는 안전지대 및 베이 위치의 경우 설치 기준상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경찰 및 도로공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승강장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가 심해 설치가 지연된 구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협의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인 택시조합 측도 추후 추가로 필요한 위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답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택시 승강장 확충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며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구리시 찾아가는 장애인 소규모 학습 모임 지원. 구리시 시장 백경현은 장애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학습자를 발굴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5년 찾아가는 장애인 소규모 학습 모임 지원 사업에 참여할 학습 모임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강사, 학습 공간을 직접 결정하여 9월 8일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8월 25일부터 29일까지이며 구리시 평생학습 포털
https://규리.kr/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수택평생학습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 lhj126@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총 11개 팀을 선정하여 각 팀에 20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비를 지원한다. 단, 평생학습 취지에 어긋나는 강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활 속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활성화하는 데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평생학습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리시 시립노인 전문 요양원 증축 착공식 개최. 구리시 시장 백경현은 21일 갈매동 43의 1번지에서 시립노인 전문 요양원 증축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에는 백경현 구리시장, 김성태 구리시의회 부의장 등 주요 내빈과 구리시 장기요양기관 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공사의 시작을 축하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105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연면적 1361의 지상 3층 규모로 기존 요양원 옆 부지에 증축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완공 예정 시기는 2026년 6월이다. 증축되는 구리시 시립노인 전문 요양원에는 치매 어르신 전담 요양실 12인실과 11인실 각 1개소, 일반 요양실인 4인실 7개소가 추가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기존 80명에서 51명이 증원된 총 131명의 정원으로 확대되어 운영된다. 시는 이를 통해 요양원 입소를 위한 대기 인원을 일정 부분 해소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시립노인 전문 요양원의 증축이 관내 치매 어르신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 해소와 어르신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광명시 전국 말라리아 경보 발령에 따른 시민주의 당부. 광명시 시장 박승원 보건소가 25일 말라리아를 옮기는 매개모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말라리아는 원충에 감염된 암컷 얼룩날개 모기에 물려 전염되는 급성 열성 질환이다. 초기에는 두통, 식욕부진, 오한,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 48시간 간격으로 오한과 발열이 반복된다. 특히 다른 질병과 초기 증상이 유사해 구별이 어려운 만큼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문자나 군복무 제대 이후 유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말라리아는 주로 저녁 시간대 야외 활동 중 감염되며 흡연이나 산책, 축구, 낚시, 캠핑 등 땀이 많이 나는 활동 후 휴식 중 감염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호수공원이나 무릉덩이 인근 등 모기의 산란 서식 환경에 노출되면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진다. 시는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4월 물결표 쌓인 10월 4일 야간 야외 활동 자제 야간 외출 시 밝은 색상의 긴팔 긴 바지 착용 기피제 및 살충제 사용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 등을 권장하고 있다. 박선미 감염병관리과장은 전국적인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된 만큼 감염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며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발열이나 오한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아 신속히 검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